저는 이 정치를 통해서 뭔가 집에 가져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20여 년 전에 검사로 첫날 출근할 때 평생 할 출세를 다 했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더 출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100일 동안 그거 여러분이 지적하시면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서 제가 동분서주하고 발버둥 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정치할 겁니다.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품격 있는 정치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진흙밭에 굴러야 할 때는 굴러야 하는 게 오히려 품격 있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과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의중을 밝혔던 내용을 먼저 들려드렸는데요. 정치 부대에서 살겠다는 결심을 이렇게 밝혔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총선에서 당선한 인물들과 낙선한 인물들 순서대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수도권과 젊은 층 위주로 다시 강화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으로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정책 현안에 대해서 잇따라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당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밝혔다. 이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전당대회 출마와 연관짓게 되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내용인데 이게 다른 내용들과는 달리 당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지구당 부활을 얘기했을까요? 이 지구당은요, 지난 2004년에 폐지됐습니다. 당시에 이른바 차떼기 정당 문제 이후에 지구당을 폐지했었는데 다시 이걸 부활하자고 한 이유는 뭘까요?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봤을 때는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수도권은 전멸했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합법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아니 누가 역량 있는 사람이 와서 수도권에 당협위원장하고 정치 준비하겠냐. 그래서 요거는 좀 부활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전국 정당화 그리고 수도권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이 좀 나름대로 젊은 정치인들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상당히 반길 만한 이슈 그러니까 솔직히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열렬히 환호할 겁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원외에 있는 젊은 위원장들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지금 내놓은 것이거든요. 아니, 결과론으로 보면 그렇게 하겠죠. 네. 제가 이제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모임이 방이 164분, 외수 4분이 있는 방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 5.18 때 광주 내려가서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한 게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고 사무실도 얻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임명장은 여당, 야당 모두 당협위원장들한테 임명장을 줘요. 그리고 공천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행위고 그다음에 당무감사할 때는 또 사무실이 없다고 감점 요인이 돼요. 법률적으로는 사무실을 얻을 수 없는데 당에서는 감점을 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적 문제점이 있으니까 선관위에서도 저걸 고쳐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왜 안 고쳐지냐면요. 여야의 의원들은 자기 경쟁자들이잖아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네.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무실을 얻을 기회라든가 네. 후원금을 얻을 기회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방안의 코끼리처럼 저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돼 왔던 거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KC 직구 문제 이게 그 젊은 층들이나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직접 뭐 언급을 했었고 또 노령층의 운전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뭐 이거 좀 다른 차원이지만 이번에는 당내에 있어서 지구당 네.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도 거론하고 있지 않다라고 싶으니까 본인이 거론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까지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항상 입장을 내왔었는데 이번 안은 아주 잘 내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주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지구당 폐지로 인해서 사실 뭐 지구당 운영하면서 드러난 단점들이 많았지만 네. 폐지로 인한 단점도 많았거든요. 네. 뭐 중앙당, 시도당 가장 밑에 있는 지구당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주권자들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 지구당이었는데 그걸 폐지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까 김종혁 부총장님 말씀해주신 현역과 원외의 불평등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되니까 음지화됩니다. 어떻게든 사무실 없이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음지화되고 편법화되는 것들을 사실상 사무실 없을 수는 없으니 라고 하면서 눈 감아주고 있는 아니면 거기서 또 정치적인 문제가 발현되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재명 대표도 23일에 부산에서 있었던 당원 컨퍼런스에서 지구당 부활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1번 당원의 그 뭔가 주권자들이 가까운 창구에서 의견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 좀 더 방점이 있었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네. 또 하나의 또 정무적 그 판단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허. 뭐냐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에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때 오세훈법으로 걸렸습니다. 네. 과연 오세훈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아하. 오세훈 시장과 그 차기 대선 구도에서 차기 당권 구도에서 뭔가 각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또 구도 그 정책으로서 이걸 또 내세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지구당에 대해서 장단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출마 의지를 굳히는 의미가 담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 위원장님? 저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바로 다음 날 본인이 참패의 책임을 지고서 물러난 이후에 KC직구 관련한 이야기 말고는 별달리 본인 스스로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이야기도 물론 한동훈 위원장을 만났다는 사람들로부터의 전언이기는 합니다만 당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지금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전대를 염두에 둔다면 자신의 세력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 내에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 세력을 확보했는지가 문제일 텐데 아마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구당의 부활은 아마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안일 겁니다. 이런 사안을 통해 가지고 원외에 있는 세력들을 자기 세력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를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 여지없이 정치권의 관심인데요. 어제는요. 이와 관련해서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누구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네네, 전당대회 대표 나온다는 소리 있어서 오해받는 것 같다고 자기는 그런 뜻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습니까? 황우여 위원장님한테 안 나온다고? 네네네네. 그런 뜻을 딱 잡아 얘기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전당대회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저거 하게 해라. 만약에 전당대회를 나온다 그러면 그런 직을 맡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건 중립적인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무도 지금 짐작할 수 없는 문제를 딱 잘라서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행자가 물어봤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요? 직접 황우여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딱 잘라 말하진 않았지만 안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요. 이게 알고 보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을 착각해서 언급했다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해명 내용을 보면요. 한동훈, 조정훈, 이름 끝이 훈으로 끝나고 이 전화 통화로 하다 보니까 이름이 앞부분이 잘 안 들렸다. 그래서 두 사람 직함이 또 공교롭게도 위원장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을 해서 조정훈 위원장 이야기로 알고 답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를 과연 헷갈리기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냥 해프닝이에요. 왜 해프닝이냐면 네. 그 김현정 앵커가 한동훈이요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안 나오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정훈 위원장은 안 나온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쫙 나온 거예요. 다 그렇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 대표로 나오려는 사람이 그런 직 맡기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직이 뭐예요? 그런 직이라는 것은 지금 백서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뭐 맡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네. 없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대표 나오려는 사람이 그 백서위원장 맡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뒤에 설명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조정훈 위원장이 황우려 위원장 만났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이 꼬이잖아요. 이름이. 알겠습니다.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건 그냥 해프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만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데 이런 해프닝이 나올 정도니 한동훈 위원장이 빨리 전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게 지금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름 글자 훈자 하나로 이렇게 저도 훈자가 들어가는데 훈자 하나로 해프닝이 이렇게 일어나면 한동훈 위원장이 좀 헷갈리지 않게 빨리 결단을 해줄 때가 됐다. 왜냐면 네. 지금 이미 뭐 당원들이 뭐 이미 명분을 만들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보수 진영 뭐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보수 진영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예민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준석 당선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민감한 사안들, 뭐 최혜병 관련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라는 거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저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마치 이미지 정치, 본인이 하고 싶은 운동장에서만 좀 뛰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왔으면 이제는 사실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안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주권자가들이 느끼기에는 간보기한 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기로 결심이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빨리 결정하시고 입장 표명 다양하게 하시면서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거의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이 짐작을 할 수 있는 또 간접적인 증거는 여권 당권 주자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견제의 의견을 많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또 추정할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윤한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 그런데요, 한술 더 떠서 진중권 교수는요, 대통령과의 이른바 윤한 갈등보다 더한 갈등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윤한 갈등이고 내가 볼 때는 약간 김한 갈등이거든요. 김한 갈등인데 이게 좀 심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보다 좀 심한 것 같거든요. 예. 윤 측에서는 아마도 출마를 막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출마하는 순간에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되는 순간에 권력이 그쪽으로 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한 갈등보다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이 더 심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껄끄러웠을 얘기인데 저렇게 그러니까. 직격을 날렸습니다. 그게 뭐 소문은 많이 돌고 있잖아요. 네. 뭐 정치권에서 소문은 많이 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내가 넥타이를 살 때도 2개를 사서 하나는 남편을 주고 한편은 한동훈 후배인 한동훈 검사를 줄 정도로 이게 좋은 관계였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소문들이 막 돌고 있으니까 네.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 잘못하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되게 네. 이제 남자들이 네. 뭐 다투기도 하고 술 먹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술 한잔 먹으면서 네. 미안해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뭐 부인이 끼고 가족이 끼고 그러면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뭐 진 교수가 어떤 정보가 특별히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뭐 김건희 여사도 좀 알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알고 그러니까 그 양쪽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어내졌던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실제로 그런 소문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뭐 국정 운영이라는 게 그게 뭐 여사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돼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그 부분이 계속 불거지는 거는 저희 당으로서는 참 좋지 않은 얘기네요. 사실 진 교수가 한 말 중에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지난 총선에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출마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이 비대위원을 지지하는 멘트를 하면서 그때부터 막 결정적으로 좀 사이가 틀어진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그건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명품백과 관련해서
이거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부터 사실은 좀 껄끄러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그게 넘어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패널로서 그렇게까지 비유하는 건 너무 심했다. 네.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데 이 용산과 당이 같이 가야 되는데 네.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아무튼 그 발언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상당히 그 용산과 그 비대위원장 사이에 껄끄러운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 방금 언급했던 이 내용들은 정치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문으로 많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진중권 교수가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진중권 교수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본 겁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명심 실패 2탄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 투표 결과 무효 4표를 비롯해 반대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서 여당뿐 아니라 이 야권의 이탈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표 단속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야권 이탈표가 사실일 경우 지난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실패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과의 통화 3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청으로 이첩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3차례 총 168초 통화한 것으로 공수처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공수처는 이 통화 이후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보여주는 스모킹건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아슬아슬한 주자들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이죠. 윤상현 의원이 친야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한데 묶어 검사 출신 정치라고 비판했고 김 씨는 말이 너무 잘 통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을 거절했던 한 전 위원장은 최근에 낙선자들을 만나서 이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피력해서 주목이 됩니다. 그다음 키워드는 오물풍선주의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서울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 150여 개가 발견돼 수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풍선에는 오물과 쓰레기 등이 담겨있는 봉투가 매달려 있었는데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삼성전자가 파업을입니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방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무노조 경영이 원칙이었던 삼성전자에서 노조가 결성되고 파업까지 결정된 건 창사 이래 처음인데요. 노사는 지난 1월부터 임금 인상 등을 놓고 교섭을 계속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대신 자수해줘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매니저 휴대전화에서 김 씨가 사고 직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이후 어제 처음으로 김 씨를 소환해 장기간 음주운전 여부 등을 추궁했습니다.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연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처럼요. 여당에서도 1호 당원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차기 당권 그리고 대권 주자들이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용인될 수 있는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발언 그리고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비윤이라는 평가가 어색하지만은 않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은 거부한 채 최근 당선자 그리고 낙선자들을 만난 사실 또 확인이 됐고요. 이 자리에서 지구당 체제 부활 같은 아주 민감한 정치 혈안까지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진 내용인데요.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이 총선 당선자, 낙선자들과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지구당 체제,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지구당 체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 당을 수도권, 청년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 한 전 위원장의 구상의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청년 원외 정치인들이 선거 기간 외에도, 지금은 뭐 사무실 운영 같은 경우에도 선거 기간 때만 뭐 가능한 그런 좀 제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 정치인이 선거 기간 외에도 지역 활동에 이 매진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함으로써 신인들의 이 정치 입문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요, 청년 정치인 육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거듭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당을 이끄는 동안에는 이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저희가 총선에 이기고 나서 제가 계속 당을 이끌면서 그 점을 저는 굉장히 중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정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길이 있습니다. 지구당 체제는요, 지난 2002년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차떼기, 그러니까 불법 대선 정치자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오세훈법이라는 정치개혁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2004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 대신 들어선 게 현행 당협위원회 체제인데요. 당협은요, 이 사무실 운영을 못하고 선거 기간 외에는 정치 후원금도 모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 후원회도 만들 수 있고 또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도 열 수 있는 이런 현역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그런 것을 전혀 못하는 정치 신인들, 결국 국회의원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도 이런 점을 주시해서 지구당 부활론을 편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 한 전 위원장과 교감이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여당의 원외 위원장들이 오늘 조직적으로 지구당 부활 문제를 공론화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오늘 오후죠. 여당 원외조직위원장 20여 명이 모여서 지구당 부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 여당의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진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지구당 문제에 대한 제안을 주면 입법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구당 부활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을 하면서 찬성 입장을 밝혀놓고 있어서 여야가 공감대를 찾을 경우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구당이 과거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폐지가 됐었던 만큼 이 투명한 회계책이 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한 전 위원장 역시 회계 감사 등을 투명성 보장 장치들을 갖춘 뒤에 이 지구당 부활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의견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한 전 위원장의 인재 영입 1호인 박상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이전부터 낙선한 수도권 영입 인재들과 수도권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를 했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영입에 공을 들였던 고동진 당선인은 영입 제안을 받았을 당시 한 전 위원장이 함께 이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보자고 설득을 해서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 위원장께서는 마침 그 청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저도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꼭 좀 해보시면 어떠냐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연락을 또 받고 그러면서 네. 마음을 많이 굳히게 된 거죠. 영입 인재들한테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고, 네, 저도 받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한데,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다시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조직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구당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총선 패배를 분석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박상수 위원장은 저렇게 한 전 위원장이 뭐 전당대회에서 원외인 사표를 고려해서 지구당 부활을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질문 관계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요. 한 전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난 다음에 당의 운영 구상, 또 정치 어떤 그 현실 정치의 운영 방안, 이것과 관련해서 개인 의견을 밝힌 건 이게 또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국 당대표 경선 출마에 한 발 더 다가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한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에 공개적으로 이 찬성 입장을 밝히는 인사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당내 비주류로 꼽히는 조혜진 의원은요, 거듭해서 이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 곽규택 당선인도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당원의 한 명으로서 출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당 대표 역할을 맡으시려는 후보군들이 많아질수록 예. 저희 전당대회에 대한 또 국민들의 관심은 올라갈 것이고 네. 다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여지거든요.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한 좀 뜨거운 논쟁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전당대회가 관심을 끌고 쇄신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뛰어들어서 변화 또는 쇄신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줘야 전당대회가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가 돼도 친윤 당대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친민심 당대표가 돼야 살죠.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요. 한 전 위원장 당선자, 낙선자들과도 만나는 등 이렇게 보폭을 넓혀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막상 이미 회동 제안을 한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것이다. 이런 소식은 여전히 들리질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거 팩트인 거 아니냐? 이런 관측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와 한 전 위원장의 갈등설, 이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달 19일이죠.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 한동훈 전 위원장 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진 뒤에 한 달도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한 전 위원장은 원희룡 전 장관이나 전 비대위원들 그리고 당직자들 여기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당선자, 낙선자들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도 전해드렸던 대로 한 전 위원장 앞서 SNS를 통해서 해외 직구 금지 등 이 논란이 됐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 각을 세우기도 했었는데 이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는요. 한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갈등보다 한 전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이 더 심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여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출마를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지했던 것이 두 사람 갈등의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추측인데 그러면서 진 교수는요. 이 대통령 측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으려고 애쓸 것이다라고도 내다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한 갈등이고 내가 볼 때는 약간 김한 갈등이거든요. 김한 갈등인데 이게 좀 심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보다 좀 심한 것 같고 윤 측에서는 아마도 출마를 막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당대표가 되는 순간에 권력이 그쪽으로 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레임덕을 빠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 이제 레임덕은 더 심화되고 그러니까 사실 반갑지 않을 겁니다. 보신 것처럼 다만 이 진중권 교수는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한 전 위원장이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연금개혁 이슈에 침묵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부터 불출마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다가 뒤늦게 조정훈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을 언급한 것이다. 착오였다. 이렇게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진짜 착오 맞는 거냐? 이런 의심도 나왔죠. 네, 어제 그러니까 황우여 위원장이요.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한 전 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한 번 만났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한 전 위원장 그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안 나온다고 했다면서 마치 그 한동훈 그 전 위원장 본인에게 직접 불출마 의사를 확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한 위원장을 제가 한번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유연한 사고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의견 자체는 사실 이것이 논란이 될까 봐 우리 모든 조사를 마친 다음에 뒤에
전당대회를 뒤에 했으면 하는 의견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누구예요? 한동훈 원장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네, 전당대회 뭐 대표 나온다는 설이 있어서 오해받는 것 같다고 자기는 그런 뜻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요, 저 방송이 나간 직후 이 황 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이 아닌 조정훈 총선백서 특위 위원장을 언급한 것이다 라면서 한 전 위원장과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기자들에게 정정 공지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인터뷰가 전화로 일단 진행이 됐고 또 총선 백서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 황우여 위원장이 착각을 해서 말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조정훈, 사실 훈이라는 이 한 글자를 제외하면요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착각했다? 정말 맞는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황우여 이 위원장의 별명이 어당팔입니다. 어리숙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이라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위원장이 실수를 가장해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황우여 위원장이 앞서 한 전 위원장을 보좌했던 이 비대위원장실 당직자 8명을 그대로 한 명도 바꾸지 않은 것을 두고도 이 당에서는 한 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안을 중시하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건데 이 황우여 위원장은 관련해서 이 당직자들의 직업의식은 투철하다 이런 해석을 일축했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는요.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 특위가 친한동훈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로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 의원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주목이 됩니다. 장 대변인이 최근 이 총선 백서 특위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면담하려는 것, 이것 자체에 불만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설전이 혹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장 대변인 면담은요 모두 발언 공개 없이 비공개로 진행될 걸로 알려졌는데요. 장 대변인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물론 면담을 하루 앞두고 어제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총선 백서 특위가 한 전 위원장 면담을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고요. 한 전 위원장의 재등판할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면담을 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장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는 자신의 생각일 뿐 한 전 위원장의 의사가 담겨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나와서 면담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사무총장인 제가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미 마치 어떤 결론이라도 내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재등판할 수 있는 상황 논리가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과 의도와 다른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저는 의심을 받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최근에 당선자 그리고 낙선자와 만났고요. 또 그 자리에서 지구당 부활 같은 아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회동을 제안했던 윤 대통령하고의 만남 소식은 여전히 들리질 않고 있습니다. 전에 드렸던 대로 진중권 교수 같은 평론가는요. 이 김건희 여사와 한 전 위원장의 갈등이 깊다는 이야기 이걸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대통령 부인과 전 비대위원장 간의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정치 현실이 이게 한국 정치구나 싶어서 씁쓸하다라는 거 하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나갈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선자들과 만나서 지구당 부활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이나 다 알고 있어요. 서로 사이 안 좋고 대통령 측에서는 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것을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지금 어떤 여론이라든지 분위기를 계속 심화시키면서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엄중한 그런 포지션을 생각할 때 본인이 정면 돌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만나야죠. 그래서 예민한 이야기도 유권자들이나 국민이나 당원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타이밍은 아니다. 그러나 본인은 지금 한 단계 나아간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갖는 감정은 한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인간적인 섭섭함이 왜 없겠습니까? 검찰의 후배였을 때 대단히 챙겨주고 뭐 집으로 초청을 하고 넥타이도 남편 것만 아니라 뭐 같이 산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아끼고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줬던 부분인데 본인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아마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와 관련한 전략적인 판단이 저는 여사한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출마하면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판단이 지금 두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거리, 정치적인 결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격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여사와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이는 좋지 않다는 게 객관적인 진단일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아슬아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차기 당권 주자들은 더 있습니다. 어제는요, 사실상 전대 출마 의사를 굳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윤상현 의원이 여권 인사들로서는 공적이 되다시피 한 친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한데 묶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검사 출신 정치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건데요. 윤 의원의 이런 행보를 전통적인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떻든 윤 의원과 김 씨는요, 대담 내내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어제 오전 윤상현 의원은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김 씨의 유튜브 방송이 대표적인 친야 성향이죠. 윤 의원은 앞서 이 몇 차례 전화 연결을 통해서 그 방송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직접 스튜디오에 나가서 대담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상현 의원은요, 이 자신의 출연에 주변에 반대가 있었다면서도 김어준 씨와 친해지기 위해서 출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한 20여 분간 그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뭐 김 씨와 케미가 잘 맞는 것 같다, 말이 너무 잘 통한다 등의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정치인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또는 그가 소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이나 유권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윤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수차례 정치적 편향성을 지목해온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 그리고 전직 비대위원장을 공개 비판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윤 의원은요, 특히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정치를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자신이 이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였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의 참패를 언급하면서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수도권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어 이제 김어준 씨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거론하니까 한 전 위원장이 수도권 출신이긴 하지만 이 정당이나 정치 선거를 모르는 분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 한 전 위원장이 내세운 2조 심판론의 문제점을 느꼈었다며 이 비공개 회의에서 심판론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해야 된다. 빨리 프레임의 전환을 갖고 와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또 한 전 위원장이 총선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 또 윤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한 전 위원장의 역량이 부족한 탓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의 연설 실력을 묻는 김 씨 질문에는 웃음과 함께 연설은 그냥 노트를 보고 하는 거라며 상대의 공감을 가져오는 면에서는 아직까진 좀 노력할 부분이 많다고 했고요. 윤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가 많다고 했습니다. 어제 방송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봤습니다. 주변에서 반대 안 하던가요? 왜 나가냐고 하는 거예요. 왜 나가냐고. 이제 사실 우리가 괴멸적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수도권 지도부가 필요하다. 네, 수도권 지도부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도권 출신이잖아요. 근데 너무 정당이나 정치나 벌써 20분 지났어요. 예. 왜? 아니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으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윤상현 의원의 행보 주장에 대해서 친윤계 내부에서는 불쾌감도 좀 드러내고 있다고 하죠. 한 친윤 핵심 인사는요, 어제 이 윤상현 의원이 대담 내용에 대해서 뭐 굳이 논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비판한 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 출신인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권영세 의원 등을 언급을 하면서 이들도 법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뭐 지금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이 인사는 이 한 전 위원장 출마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친윤계 인사들의 반응에 대해서 당사자인 윤상현 의원은 또 어떤 생각인지 이것도 궁금한데, 자, 이루라 기자가 직접 입장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보수층 일각에서는 뭐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이런 뭐 친야 성향 방송에 출연한 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윤 의원은요, 예전부터 본인은 김 씨의 방송이나 뭐 어떤 다른 친야 성향의 방송에도 출연을 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윤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세상의 정치를 우리 진영만 보고 정치를 합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국익과 미래를 보고 정치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당연히 나하고 상대 진영의 논리가 뭔지, 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뭔지 정확하게 가서 전달해드려야죠. 윤상현 의원의 저런 주장은 뭐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당에서도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이 강경 보수 우파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아주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과연 가능한지, 그거에 저희가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나경원 당선인의 경우에는요,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주장한 뒤에 정말 후폭풍에 만만치 않습니다. 주장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수습에 나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던 나경원 당선인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불쾌감을 드러내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나경원 당선인은 지난 27일이죠. 이 언론인 초청 토론회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이 개헌을 논의할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죠. 어제 오전이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나경원 당선인의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어떠한 개헌과 관련 논의,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2002년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라고 국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대통령입니다. 임기도 5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식 입장은 아니고 또 공식 입장을 내놓지도 않고 있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권과 이 당무와 관련해서 오해 살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데 따른 걸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자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이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시키자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잇따라 반박에 나서자 나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통령의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라며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자신 역시 반대한다며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동아일보는 나 당선인이 앞선 자신의 주장에 대해 현 대통령이 아닌 다음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문제를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